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2월 13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한 흐름들을 좀 과열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충분히 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나 여건들은 만들어져 있으나 아직까지는 하락의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다.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기대감, 신뢰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매수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지금 구간은 사실은 못 먹어도 지켜보는 것이 조금 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단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제도 마찬가지고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들은 좀 버벅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 올해 막바지에는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것보다는 한 템포 쉬면서 정비를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특히나 지표 중에서는 지금 고용이 가장 좀 불안불안하게 혹은 둔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시장은 그것들을 좀 무시하고 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발목을 잡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FOMC랑 그다음에 동시 만기라는 이벤트가 있죠.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FOMC는 25bp 인하를 거의 뭐 90% 이상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동시 만기도 일단은 매수로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밀려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그 이후가 좀 고민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한 PPI에서는 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냉정하게는 최근 미 국채금리는 이런 지표랑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CPI 발표 때도 그렇고, 그 다음날에 PPI 발표 때도 그렇고, 단기로는 잠깐 출렁해서 밀려요. 근데 다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의 수급 구조대로 그냥 해석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표를 보고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그냥 우리는 움직인 대로 받아들이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TF를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50불 근처에서 움직여주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한데, 다시 밀려 내리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트레이딩적 관점을 자꾸 강요하는 거라서, 냉정하게는 TF로 가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좀 강요하는 어떤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거나 지금 미 국채금리는 지들 마음대로 움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 생각할 필요 없다. 결국은 내년에 어떻게 이 금리를 끌고 갈 것인지 FOMC나 뭐 파월이나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과연 해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동시만기였죠. 오히려 최근에 급락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죽이는 차원에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 흐름으로 확인된 것은 2400 아래로는 여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굉장히 높구나 정도로 인지하시면 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박스피여서 굉장히 싫어하고 우리 시장을 탈피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반대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는 하단을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2400 아래에서는 지수 중심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고, 그 위에서는 종목 중심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충 한 주간의 흐름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 제가 이제 월요일 모닝 브리핑은 제가 일요일날 올려드리죠.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고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보게 되면 나스닥 선물 흐름인데, 사실 이 흐름은 다시 봐도 좀 믿기지 않는 그런 흐름이었고, 어찌되었거나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흐름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깨고 내려가느냐 딛느냐의 싸움이 만기로 가는 마지막 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다. 저런 흐름이다 보니까 현물 흐름으로 봤을 때도 좀 애매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에 추가로 음봉 만들어주면 굉장히 기묘한 패턴이 됩니다. 단기 쌍봉을 만들 수 있는 패턴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나스닥보다는
S&P 500을 중심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여전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더 약한 흐름이다 정도만 인지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미 국채금리가 지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죠. 지표 발표하면 하락해요. 그리고 나서 상승. 지표 발표하면 하락. 그리고 나서 상승. 이렇게 말 그대로 트레이딩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여전히 내년에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해서 횟수나 폭에 대해서 불확실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뭐 크게 이야기할 거 없이 2400 아래에서는 매수 지수적인 관점에서 물려도 괜찮다, 떨어지는 칼날을 봐도 된다, 누차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고, 글쎄요 2512로 올라가게 되면 지수적인 관점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의 트레이딩 관점, 다만 쌍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출발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607자리까지 열어두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단타 해가지고 단기 바짝 먹고 튀실 분들은 이 구간을 계속 노리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2675라인을 올라서고 있죠. 이 구간에서 사실 다른 거 없이 2000주만 움직여줘도 금세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박스를 만들지 어떨지, 다만 지수적인 관점에서는 이 아래에서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